안녕하세요. 채널 조빈치의 건축가 조신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시 슬럼화를 막기 위한 건축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조롭고 획일적인 건축 설계를 지향하고 차별화되고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이 도시에서 왜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한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비슷비슷한 아파트 단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획일화된 디자인은 주거 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도시 슬럼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비슷한 디자인과 구조를 인해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고 거주민들이 지루함을 느끼게 해서 주거 환경의 질이 저하되기도 하고, 단조로운 주거 환경은 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어렵게 만들어서 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이러한 구조의 건물들은 주민 간 소통을 줄여서 익명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범죄율도 영향을 끼칩니다. 범죄자들이 눈에 띄지 않고 활동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부분도 있죠. 결국 획일화되고 매력 없는 주거 환경은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켜서 도시와 주거 환경의 유지 보수 부족으로 이어져 이것이 슬럼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건축 디자인과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활동 증진이 필요한 것이죠. 획일화된 도시 설계로 인해 슬럼프를 겪었던 몇몇 도시들이 있는데요. 미국 디트로이트 잘 아시죠? 에미넴이 나왔던 영화 8마일의 배경이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중반 자동차 산업의 붐으로 급격히 확장되었지만 획일적인 주거 및 상업지역 설계로 인해 산업이 쇠퇴한 후에 슬럼화가 발생한 대표적인 곳이죠. 디트로이트는 현재 공공기관 그리고 주정부와 기업들이 협력을 통해서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드 모터 컴퍼니는 코크타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미시간 센트럴 기차역을 글로벌 혁신 허브로 탈바꿈시키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지다고 생각한 것은 이러한 도시 설계와 동시에 디트로이트는 문화적 재생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타운 역사 박물관의 확장 프로젝트는 음악교육센터와 공연 공간을 포함하여 지역 청소년과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죠. 영국의 글라스고 또한 1960년대 대규모 주거 환경 프로젝트로 인해 매우 단조롭고 기능성이 부족한 건물들이 지어졌고, 이는 사회적 문제와 슬럼화를 초래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글라스고의 중공업, 조선업, 철강 산업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과 도시의 쇠퇴를 초래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였지만 글라스고 또한 산업 붕괴와 함께 많은 주민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도시를 떠나면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 지역의 빈집이 늘어나고 도시가 황폐화됐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이어진 빈곤, 낮은 교육 수준, 건강 문제 등이 발생했죠. 특히 글라스고는 영국 내에서 가장 낮은 기대 수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적으로 글라스고 이펙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글라스고 또한 도시 재생과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심 재개발과 경제적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표한 도시설계 내용을 들어보셨을까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표한 안산 장상 A6 블럭 공공주택사업 기본설계 공모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공공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단조롭고 획일적인 건축 디자인이 도시 경관을 단조롭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건축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단조롭고 매력 없는 주거 환경이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한 이 프로젝트는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표한 내용처럼 다양한 디자인으로 공공주택을 설계한 외국의 사례는 어떤 곳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덴마크 코펜하겐의 에잇하우스는 비아케 인겔스 그룹이 설계한 팔자 모양의 아파트 단지로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나비 넥타이 모양의 건물 형태가 숫자 8자를 닮았다고 해서 에잇하우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건물의 형태도 특이하지만 공공주택이면서도 모든 주택에 경사로를 도입하여 마치 단독 주택단지의 골목처럼 만든 독특한 설계가 특징입니다. 다양한 주거 환경과 상업적인 비즈니스 공간을 동시에 만족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죠. 스페인 마드리드의 까라벤첼 공공주택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까라벤첼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노동자 계층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이곳은 도시개발과 사회적 재생이 필요했던 곳으로 공공주택 프로젝트가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까라벤첼 공공주택은 FOA에 의해서 2007년도에 설계되었으며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과 현대적인 건축 요소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의 주택은 대나무 파사드와 자연 환기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매력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실로담도 한번 살펴볼까요? 실로담은 네덜란드 아이강 강변에 있는 집합 거주 건물인데 MVRDV가 1995년에 설계를 해서 2002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기존의 창고와 산업시설이 있던 지역을 주거 및 상업 공간으로 재개발을 해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담은 다양한 주거 환경과 색상, 디자인을 결합해서 시각적으로 흥미롭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 여러 도시에 다양한 디자인의 공공주택을 도입해 성공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공공주택 설계는 도시 재생의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돌아와 볼까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안산 장상 A6 블럭 공공주택사업 기본 설계 공모에서 모든 아파트동을 각각 다른 디자인과 설계로 짓는 공모를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단조로운 아파트 디자인을 탈피하고 창의적이고 독특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천편일률적인 틀을 깨는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설계로 어떤 모습의 공공주택이 완공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결국 단조롭고 획일적인 건축 설계를 지향하고 차별화되고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이 도시 슬럼화를 막고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도시도 더 다양하고 더 차별화된 도시로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채널 조빈치의 건축가 조신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